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댓글을 쭉 읽다가 정말 깜짝 놀라서 지금 급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대출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주식은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됩니다.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70%는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망해도 그만이야.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는 사람이랑 망하면 인생 정말 피곤해지는데, 나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는 사람이랑 하락장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마인드로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큰일 나는 거니까요. 폭락하면. 근데 망해도 그만인 사람은 물론 속은 쓰리겠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속 쓰리죠. 돈은 누구한테나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망해도 그만이고 내가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냥 속 좀 쓰리고 마는 거지 뭐. 이 정도로 투자하는 사람은 하락장이 그렇게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 같아도 무리하게 비투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폭락하면 당연히 쫄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적당히 대출 받으면 되지 않냐? 글쎄요, 뭐 적당히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대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은 보금자리를 사는 일이고요. 주식처럼 그렇게 쫄딱 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원금 보장 당연히 안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100%를 다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집이랑은 완전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예전에 집을 먼저 사야 될지 주식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을 먼저 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주식보다 집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주식으로 돈 빨리 벌어서 집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주식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100% 보장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으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 징징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 전 재산 다 때려박아 놨는데 폭락해서 큰일 났네. 애초에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세 가지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요. 현금 항시 보유해야 되고요. 분할로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폭락장에서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유자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TQQQ가 있죠. TQQQ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0만 원을 그냥 TQQQ에 차라리 몰빵하는 게 낫지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비교적 안전한 QQQ에 3000을 투자한다?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툭 까놓고 어차피 망하면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QQQ가 20% 폭락하고 TQQQ가 60% 폭락했습니다. 그럼 원금 3000에서 20% 빠지면 600이 손실이죠. 1000만 원에서 60%가 빠지면 600만 원이 손실입니다. 어차피 600만 원 똑같이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나는 안전한 QQQ 투자해서 20%밖에 손실 안 봤어. TQ 투자했으면 60% 폭락할 뻔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600 날린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QQQ는 70% 폭락했고 TQQQ는 99% 폭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그냥 둘 다 망한 겁니다. 대출 받아서 조금 덜 망하느니 차라리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서 쫄딱 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냐면 최소한 내가 원금이랑 이자는 안 갚아도 되니까요. 내가 가진 돈만 날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비투로 큰 손실을 입게 되면 원리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같이 피곤해집니다. 그 대출 조상님이 갚아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될 겁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여유자금만 날리고 그냥 끝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망할 거라면 말이죠. 그건 알겠는데 레버리지 일으키는 이유가 뭐야? 상승장에서 더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TQQQ를 비유한 거죠. QQQ가 한 배 오를 때 TQQQ는 3배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3배 레버리지 투자하면 상승장에서는 많이 먹어서 좋고 최악의 폭락장에서는 내가 가진 돈만 날리면 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 안 받고 여유 자금으로만 TQQQ나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원래 주식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주식이요? 당연히 위험하죠. 100% 원금 손실 각오해야 됩니다. 이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기 싫으면 주식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B2 절대 안 됩니다. 쫄딱 망하더라도 그냥 내 여유 자금만 쫄딱 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가뜩이나 주식 망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원리금 갚느라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배짱으로 하는 거다. 그 배짱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라도 B2 하면 배짱이 있을 수가 없죠. 망하면 큰일 나는데. 망하면 큰일 나는 상황에서는 배짱 부리기 어렵습니다. 망해도 그만이야.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상황에서 배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